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주시고. 소유권부터 하셔야 됩니까? 네, 소유권. 소유권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겠죠? 본권, 대표, 소유권. 소유권은 크게 상린관계라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무슨 관계요? 상린관계.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 소유권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독 소유가 아니고 무슨 소유? 공동 소유. 그래서 하나씩 나온 다음에 몇 문제까지? 네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무슨 관계? 서로 상자, 이웃인자. 무슨 관계요? 딱 글자 보면서 아, 이게 뭐다? lin접성이 요구된다는 거. 그래서 상린 관계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그 통행권입니다. 무슨 권? 주의, 토지 무슨 권? 통행권. 그래서 그 23번은 상린 관계에 이것저것 모아서 하나 냈다. 그런 얘기고. 자, 23번은 각각 뭐 문장이 뭐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낸 거예요. 자, 여기 5번 지문 보시면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몇 미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자, 건물이 뭐가 됐습니까? 네? 완성된 후라고 돼 있죠? 완성됐으면 이때는 건물 뭐요?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해설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조문 얘기인데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세 쓰면 경계로부터 몇 미터? 반미터입니다. 아시습니까? 반미터 이상 걸렸는데 건물이 뭐 되기 이전이라면 완성되기 이전이라면 뭐 할 수 있어요?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근데 건물이 뭐하노? 착수가 된 후 몇 년이 경과가 됐거나 1년 또는 건물이 뭐가 되면 완성되면 이때는 뭐예요?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무슨 배상만? 그냥 조문 그대로 갖다 얹어놓은 것 뿐이에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기 전이라면 완성 전이라면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축조해가지고 몇 년 착수해가지고 1년이 넘거나 또는 뭐예요? 건물이 완성됐다면 뭐는 안 되고 철거는 안 되고 뭐다? 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뿐이라는 거. 네, 조문 이야기를 갖다 낸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주의 통행권 나오면 자, 주의 통행권 나오면요 범위를 축소해야 될까요? 넓혀야 될까요? 이거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폭을 뭐 한다? 폭을 통행하는 범위를 갖다가 확대하지 말고 뭐 한다? 축소해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용법에 맞아야 되는 거지 이거 어디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 장래까지 끌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어디 맞추면 안 된다? 건축법 일치시킬 필요도 뭐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확대시키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축소해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거기 2번 지문 보시면 주의 토지 통행권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럼 범위가 어떻게 돼요? 확대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의 토지 통행선입엔 등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거랑 비교되는 것이 뭐가 있죠? 주의 토지 통행권 비교되는 거. 이게 통행지역권이면 등기를 해야 돼. 아시세요? 그래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 딱 나왔을 때 헷갈리는 용어 뭐 조심할 거 무슨 지역권하고 통행지역권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통행지역권은 서로 모여서 하는 거고 합의 등기
이건 합의를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가가지고 결국 법원에 소제기해서 폭 받는 범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5번 갑니다. 상린관계. 계속 지금 상린관계는 한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조문 중심이야, 조문 중심. 자, 25번에 1번 봅시다. 자,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경계표 설치하는 경우, 자, 측량 비용을 제외한 무슨 비용은?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문제가 또 이렇게 참 어렵게도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측량 비용은 뭐고? 측량 비용은 면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면적 비율이고, 뭐는? 설치 비용은 뭐예요? 반이죠. 하여튼 억지로 고쳐내느라고 이 출제를 이렇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번 가겠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뭐 하는 것? 옳은 것. 자, 거기 보시면은 1번 보시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적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통행에 뭐가 되면? 방해되면 그 철거를 뭐요?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항,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토지선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뭐한 경우? 양도했다.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의 토지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응?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계세요. 거기 양수인을 바꿔냈잖아요. 그게 특별 승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 승계인이 뭐예요, 그게? 특별 승계인 뭐예요? 매매 있잖아. 판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토지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됐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값고 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팔아가지고 이 통로가 막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무상이죠. 네? 분할됐으니까. 근데 이걸 누구한테 팔았다. 저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매매가 되면 값의 명칭이 뭐야? 값의 명칭이 매도인이고 정의 명칭이 뭐예요? 매수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 또 다른 말은 뭐라 이 사람을? 판 사람 뭐라 그래요? 도인이고 산 사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 양수인을 매수인 이거 갖다 똑같이 무슨 말이다 이게? 이게 무슨 승계인이다? 특별 승계 또는 특정 승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특정 승계 뭐로 가는 거예요? 유상 가는 거지. 그 특정 승계 또 아니니까 또 뭐 얘는 또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같은 사람이란 얘기야. 그럼 무상이야 유상이야 이 사람은? 유상. 그럼 맞아요 틀려요? 정신 차리고 점심 먹은 내가 인정할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갖다가 유상이다 이렇게 하면 팍 들어오는데 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이렇게.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뭐야?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부정은 긍정이잖아. 그럼 뭐라는 거야? 유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지. 양수인 이꼴은 뭐다? 매수인 이꼴은 뭐다? 특정 승계인. 양도인, 양수인 그냥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는 진도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양수인 이꼴은 뭐다? 특정 승계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기했는지 이해했는지를 자꾸 이렇게 바꿔낸단 말이에요. 아시세요? 세 번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정서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필요한 통로가 이미 뭐였어요? 있다면 그걸로 통행해야 되지. 네 번째, 기존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의 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논리 모순. 다섯 번째,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돼서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논리 모순. 그러니까 26번은 그냥 옳은 것을 해가지고 그냥 다 한번 틀리게 한 거죠. 자, 다음 페이지요. 27번. 틀린 지문. 자, 5번 보세요. 통상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 담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이거 논리 모순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 그래서 상린관계 가지고 가서 뭐 하나 정도 대비한다. 무슨 통행권? 요거 하나 대비하면 요거 그냥 계속 읽으면 돼요. 맞힐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28번.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 정답은 1번. 무슨 권? 저당권. 저당권은 뭐 할 수 없다. 시효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손가락 펴보세요. 이게 뭐야? 네, 용익물권, 지상, 지역, 전세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기도 하고 취득시효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무슨 물건은? 요거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 한다? 취득시효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에 계속되고 표현된 무슨 권? 이건 조문에 나와 있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국유재산은 무슨 재산? 일반 재산. 이 과거에는 잡종재산이었어요. 무슨 재산이요? 잡종재산.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명불상자 토지도 뭐 할 수 있다?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안 된다? 저당권 자체는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 자,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이제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무슨 시효요? 네. 일단 3번 질문 볼게요. 정답.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뭐하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이사 사이에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게 틀렸습니다. 계약상 무슨 관계요? 채권 관계요. 그럴 수가 없죠. 갑이 등기돼 있고 을이 뭐 했습니까? 을이 뭐 했어요? 점유했죠. 몇 년 되게 되면? 20년. 자, 20년 되게 되면 뭐가 완성되죠? 취득시효가 뭐가 되죠? 완성되죠. 그럼 을은 갑한테 뭐 해달라?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은 오해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상 채권 관계가 아닙니다. 자, 만약에 몇 번 지문이 맞으면 3번 지문이 맞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갑이 열받아 가지고 누구한테 팔았다? 병한테 팔아. 병도 갑한테 무슨 청구권이 있을 것이다?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근데 이자가 먼저 뭐 하면? 이 사람 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을은 이 병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먹고 튀는 누굴 잡아서? 갑을 잡아서 몇 번 지문이 맞으면? 3번 지문이 맞으면 을은 갑한테 이거로 인한 손배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불이행이요? 채무에 손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몇 번 지문이 맞으면? 근데 미안하지만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무슨 관계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상 채권 관계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해 이게?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았다. 뭐 했다고? 팔았다. 그래서 을한테 뭐가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 발생하는데, 갑이 병한테 팔았다. 네? 매매했죠. 병도 매매해서 뭐가 있어요? 등청이 있죠. 뭐 했다?
등기했다. 얘는 뭐 하지 못했다. 네. 이중매매랑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관계, 여기는? 여기는 계약상 채권 관계가 맞잖아요. 근데 이건 매매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점유에서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이지. 근데 이건 계약에서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이죠. 그래서 몇 번 지문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에 성립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으면 무슨 단어가 맞는 거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다. 판례 태도는 뭐로 들어가죠?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들어간다. 무슨 행위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 줄에.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용어가 어마어마한 용어예요, 이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쓰려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불성립 아니고 성립한 다음에 불확정무효도 아니고 확정무효도 아니고 불확정무효도 아니고 퍼펙트 유효할 때 그때 채무불이행 단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매매라면 그 말 쓰는 게 맞겠지. 얘가 만약에 먼저 뭐 했으면 여름 가반 때 기본적으로 무슨 불이행? 여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쓰면 안 되잖아. 둘이 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무를 언제 쓴다? 계약이 성립하고 퍼펙트 유효할 때 쓴다. 자, 그 말을 조심할 것.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 완성됐을 때 등청은, 그러니까 이중 매매의 등청은 뭐죠? 매매의 등청이고 취득시효는 점유의 등청이야. 매매에서 오는 등청과 점유에서 오는 등청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건 서로 합의한 거죠. 이게 지금 법률 행위. 이쪽은 서로 합의한 게 아니니까 법률 규정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다음에 이제 30번 갑니다. 몇 번이요? 30번. 실제 시험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은요, 패스하는 게 나아. 그래서 죽어라고 문제를 그냥 열심히 풀었더니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헐.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푸느라고 한 10분이고 막 걸려서 풀었는데 나중에 답이 뭐야? 뭐든 어떤 사람이 이거 버려? 에이 버리자 했는데 득템했죠, 득템. 그런 경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계산 문제로 나오면 일단 뭐 한다? 패스하세요. 네, 꼭 풀겠다는 그 의지를 버리시고, 네? 나중에 시간 되면 푼다. 아셨어요? 자, 근데 거기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도대체 왜 그런가 얘기예요, 그게. 자, A는 B의 토지를 뭐 해서? B의 X 토지는 뭐 해서? 네, 매수해서 뭐예요? 네, B의 토지를 뭐 해서? 매수해서. 그죠? A가 뭐 했습니까, 지금? 등기 없이. 그죠? 몇 년부터? 올해도 해놨습니다. 그죠? 2월 2일부터. 2월 연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완성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응? 아니, 완성 20년이 몇 년이라고? 제가 계산을 못해서 물어보는 거야. 몇 년? 2012년 2월 2일. 그때 뭐가 된다?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등기 없이 2014년까지. 그죠? 그죠? 2000 몇 년? 14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유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1번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하는 무슨 청구권? 소유권 이전은 언제부터? 2002년보다 2월 1일 시효로 소멸합니까? 네? 소멸 아니에요. 이 등기 청구권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응?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에서 소멸시효가 뭐 하잖아요? 진행하지 않죠. 거기 2000이라는 것은 여기 이게 10을 더하면 이게 10을 더하면 몇이야 이게? 2000. 2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1번 지문은 뭐다? 매매계약의 뭐는 등기 청구권은 뭐다? 예? 소멸시의 대상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그거 보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의 등청은? 응? 매매계약의 뭐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물권적. 이게 채권이거든요. 그죠? 채권이므로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의 대상은 맞아요. 그렇지만 현재 뭐 하고 있으면?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돼도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줄여서 소시 대상은 돼도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시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겠죠. 다음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아니죠. 여전히 무슨 점유? 자주 점유로 뭐한다?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C가 몇 년도? C가 몇 년도였습니까? 2010년도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완성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입니다. C 몇 년도? 20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0년 9월 9일이면 완성되기 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B도 중단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C도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 A는 C한테 취득시효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뭐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B도 뭐 하지 않았고 이 A한테 뭐 하지 않았고 중단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C도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 더한 기간이 몇 년이다? 이게 20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0년이라는 것은 뭐 되기 전? 완성되기 전 등기 명의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C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이야 전. 뭐라고요? 전 등기 명의자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A는 누구한테? C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뭐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됐습니까? A가 뭐라고 됐습니까? 2013년 몇 년도? 2013년도입니다. 몇 월 며칠? 네, 누가 팔았어요? A가. A가 누구한테? B한테. 몇 년도? 2013년도 팔았다는 얘기죠. 네, 점유를 뭐 했다? 이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B가 아니지. D죠. D. 누구한테? D한테 이전했다 그 얘기예요. 자,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누구한테? 응? 거기 B 있죠. 지금 이건 아까 예를 든 것 뿐이고 지금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는 얘기죠? B죠. 저기 직접 뭐 할 수 없다고 됐어요.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죠? 자, 원래는 가답안에서는 4번이 정답이야. 원래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출제자가 뭘 착각했냐면은 이 얘기예요. 지금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등기 명의자 뭐가 있었다면?
변동이 있었단다면은 4번이 정답이야. 근데 등기 명의자 뭐가 없어서 변동이 없으면 D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된다. D는 누굴 대위해서 A를 대위해서 뭐 한다? 이렇게 공격할 수가 뭐요?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기 때문에 등기 명의자 뭐가 없기 때문에 변동 없기 때문에 D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완성점을 삼아서 역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내가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 이게 순차로 내려오면 누가 완성점이야? 순차로 내려오면 이 사람이 완성한 거지? 예? 근데 D가 여기 뭐가 없다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으면 이 사람이 여기가 무슨 점이다? 아니 여기가 완성점이다. D가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D는 순차로 내려오면 어디가 완성점? 여기가 완성점이야. 그럼 이 사람 등청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 순차로 하면 D 이렇게 해서 대위로 들어가야 돼. 뭐로 하게 되면? 순차로 하게 되면. 근데 등기 명의자 뭐가 없으니까? 변동 없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가 완성점이다. 그러면 역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완성된 사람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출제자는 대위해서 그 지문이 뭐다? 틀렸다고 출제했는데 착각한 거야. 등기 명의자 뭐가 없으므로 변동 없으니까 순차로 내려오면 대위로 들어가야 돼. 순차로 내려오면. 근데 이 사람이 여기가 무슨 점이다? 완성점이다 하면 자기가 완성된 거 아니야. 완성된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 D는 A를 뭐 해서 대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다? 역산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놓쳤다는 얘기야 지금 4번에서. 그래서 모두 뭐였다? 정답이었다는 얘기야. 그 당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죠? 이거 푸느라고 죽을 했는데.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1번 가겠습니다. 자,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문제 풀 때가 좀 힘들어요. 1.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맞아요? 31번, 1번은 여러분들이 평공자선 추정됩니다. 몇 조요? 197조에 따라서 뭐, 평, 공, 자, 선 뭐가 된다? 추정된다. 딱 하나 없는 게 뭘까요? 네,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과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 안 됩니다. 그러면 자주 하면 추정되네요? 그럼 추정되면 어떡하죠? 추정된다. 무슨 면제? 입증 면제. 그럼 어떡하죠? 멍땅 다 뭐한다? 보호막 쳐놓고 어떻게 하면 되죠? 응? 누가 입증? 누가 입증? 문박 그대. 그러니까 누가 입증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자, 주, 점유를 스스로 뭐 할 책임이 없다. 입증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97조 1항을 낸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시효 진행 중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네.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뭐 하는 중? 진행하는 중 등기 명의자가 변동이 생겼죠. 그래도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 전에 산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자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2번이 뭐냐면 전입고란 얘기예요. 뭐라고요?
전 있고. 아까 문제 풀었잖아요. 여기서 뭐 하다가 B가 뭐가 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C한테 팔았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 문제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문제 있죠. 뭐가 완성되도록 중단을 안 시켰잖아. 그래서 뭐야? 주장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네. 그래서 순차 전 있고 후 없다를 가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점유 취득시는 뭐야?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되기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갑의 등기가 돼 있고 을이 지금 뭐 한다? 점유한다. 근데 갑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도 뭘 시키지 않았고 병도 등기는 중단세가 아닙니다. 병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 더한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병한테 문제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을은 뭐가 완성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잖아요. 완성된 이 병을 향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취득시효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 병이 제3자한테도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이자가 먼저 뭐 해버리면 이 사람 뭘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차로 내려와서 뭐 되기 전 응? 완성되기 뭐예요? 전, 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차 전 있고 후에 없다 얘기예요. 순차로 내려와서 뭐다? 전 있고 후에 없다. 됐어요? 특히 여기 뭐 없다는 거 후에 없습니다. 저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해둘 것.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뭐 하더라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질문할게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취득시효 완성된 사람은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점유권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점유권 가지고 방해 제거. 점유권 가지고 방해방 들어갈 수 있잖아요. 소유권이 아닙니다. 뭐 가지고? 점유권 가지고. 네 번째 질문. 시효 기간 만료 후 누구로부터? 명의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 받은 누구는? 명의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까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다음에 완성된 후 수탁자로부터 이전 등기 넘겨받았죠. 신탁자가. 그럼 먼저 뭐 한 사람한테는? 등기한 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건 역으로 쳐놨죠. 완성된 자는 신탁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는데 이걸 뒤집어서 누구는? 신탁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누구 입장에서는 정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반대로 기술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다섯 번째,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뭐는? 임야는 원소유자에게 기속할까요? 기속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31번은 순차 전 있고 순차 후 없다는 판례를 가서 꼭 기억해낼 것. 꼭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순차 전 있고 순차 후 없다. 그 판례를 정확히 맞힐 것. 그래야지 취득시효 문제가 풀립니다. 다음 32번 갑니다. 이제 부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관한 것? 부합. 부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아니죠. 부합이 아니지. 첨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합, 혼합, 가공. 그러면 무단 식재했습니다. 뭐 했다?
무단 식재했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될까? 자, 토지에 부합할까? 부합하지 않을까? 자, 무단 신축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무단 신축했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식재하고 나무는 이 두 가지를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일단 무단 식재하고 뭐하고? 무단 신축. 그러면 나무는 을이 심었어도 이게 갚게 됩니다. 누가 된다고? 부합합니다. 근데 무단 신축한 경우는요, 부합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 거야, 이거는? 을 거다, 이게. 그럼 왜 이건 부합하고 이건 부합하지 않을까? 요거는 법 논리가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요거는, 이 건물은 뭐다? 독립정착물이야. 무슨 정착물? 그러면 이걸 부합하면 어떻게 될까? 을이 부합하면 이게. 부합하면. 자, 만약에 부합했다고 합시다. 그럼 누구 거야? 갑 거지. 만약에 부합한다 이 말이 맞으면 토지 소유자는 누가 자기 토지에서 뭐 짓고 있으면 건물 지금 멀리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다 가서 뭐가 되면 완성되면 가서 뭐하고 놓고 하고 뭐야? 나가.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그럴까? 퇴거. 거주하는 곳에서 뭐야? 물러나라 그런 얘기야.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뭐 한다면? 퇴거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팔레트들은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니까 건물에서 뭐 할 수 없다? 퇴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철거 요구할 수는 뭐다는 것 있다는 것. 이유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안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그래서 착착착착 해가 시간이 20년 지나면 이 토지 밑바닥 사용권, 지상권 취득 시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 지상권 취득 시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무단 식재하고 뭐하고 무단 신축 기억해 두세요. 자,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가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가지고? 지상권 가지고 거기다 부속시킨 물건. 당연히 뭐예요? 지상권자 소유가 된다. 이건 이제 부합하지 않겠죠. 두 번째,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 소유권은 누구 거다? 경작자 소유. 맞는 지문. 그래서 무단 경작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 부합하지 않을까요? 이게 원래 허락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합해야 되거든. 근데 무단 경작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는다. 그게 팔레트도야. 왜 그럴까? 보릿고기다, 보릿고기. 먹고 살기 힘들 때 빈 토지에다가 뭘 심었는데, 농작물 심었는데 부합하면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일 거야. 그러니까 토지 와가지고 다 발로 짓밟고 그냥 다 갈아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배고파 죽었는데. 근데 그걸 논리를 적용하자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무단 경작 농작물은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단 경작 농한 사람도 와서 소리는 지를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뭐라고? 소유권 침해한 거 아니야 지금? 내 건데 거기 네 마음대로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릿고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생존권적 배려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판례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이 판례를 악용한단 말이야. 빈 토지만 가면 뭐야? 그냥 가서 갖다 무조건 심는 거야. 주인이 와서 뭐예요? 누구 거예요? 무단 경작자 거예요.
그럼 토지소 할 수 있는 게 뭐야? 불법 점유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는 거야. 무슨 점이요? 얼마 나올까? 불법 손해 얼마 나올까? 20만 원, 30만 원? 그거 가지고 소 제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와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빨리빨리 뭐 하세요, 그냥. 빨리 가져가세요. 이 정도지. 업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무단 경작 농작물은 누구 거다? 경작자. 디귿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게 뭐한다? 속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단 식재하고 무단 경작 농작물은 차겠다는 얘기죠.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 구조상 이용상 뭐다?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 소속한다. 논리 모순이지. 독립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부합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임대인 누구 것이 아니다. 임차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답 몇 번이다? 3번. 그러니까 지금 니은하고 디귿 가지고 헷갈리게 한 거예요, 지금. 뭐하고 뭐요? 왜? 문장이 같아가니까 설마 디귿이 맞을까 할 수도 있겠지. 아닙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다음 33번.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증축 부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독립성이 뭐예요? 없으면 기존 건물에 뭐한다? 부합하죠. 그럼 누구 거다? 임대인 것. 이 위에 이래서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지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기본세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 건물이 있었고요. 누구요? 기존 건물, 자, 허락 얻어서 뭐 했다? 증축했다. 거기 구조상, 이용상 무슨 성? 독립성 있죠? 그게 너무 길어서 이 말로 고칩니다. 이 말로. 구분소유. 뭐라고요? 구분소유의 대상이 안 되면 기존 건물에 뭐 한다? 부합한다. 아시겠습니까? 구분소유 대상이 되면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네,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성을 찾아야 돼, 지금? 구분성, 독립성. 그럼 여기 기존 건물이 있고 여기다 중축했다. 그러면 이거 갑 중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누구 거란 얘기래? 다 갑 거란 얘기, 갑고. 여기는 뭐 하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으면 다 따로 누구 거란 얘기예요? 이거 다 각각 구분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각각 자기 거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왼쪽 명칭은 뭘까요? 부합하니까. 명칭. 이때 명칭은 뭐라면 이때는 부합물이다. 무슨 물? 부합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써주고. 이쪽 명칭이 부속물이다. 이렇게 써져요. 무슨 물이요? 무슨 물? 그럼 여기 부합 누구 거예요, 이거 지금? 갖고. 그래서 이제 부합됐을 때 이제 증축비용 달라고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쓰는 게 바로 뭐다? 626조에 이거 가지고 논다. 유익비 상환해 주세요. 뭐 가지고? 자, 이쪽은 부속물 있죠? 이건 글자 그대로 갖고 놀아요. 무슨 물? 부속물 뭐다? 매수 청구 가지고 논다. 그 얘기예요. 그럼 거기 1번, 2번은 모순이죠? 뭐가 있어야지? 아니, 독립성이 없으면
임차한 게 아니죠. 누구? 임대인 거죠. 그럼 2번 질문도 틀린 거 아니에요? 독립성이 뭐야?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 저당권 설정 이후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네. 자, 원래 부합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원래 미쳐요, 안 미쳐요? 자, 기존 건물에 여기 뭐가 설정되어 있었다? 저당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합이 되면 어디도 미치는 거예요? 응? 부합물에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경락에는 다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부합물에 효력이 미치는데 거기 특약을 정했죠. 뭐라고? 저당권 설정 이후에 뭐한 것? 부합한 물건에는 저당권 효력이 뭐예요?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합물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특약정에서 미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 경락이는 못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원래 뭐야? 설정 전이든 후든 부합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근데 특약정에서 뭐라고? 저당권 설정 후 부합물에는 저당권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특약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번 정답 몇 번? 3번.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이제 공동 소유 가지고 합니다. 무슨 소유요? 공동 소유. 자, 공동 소유가 나오면 과반수하고 소수 기억해야 됩니다. 과반수가 누가고요? 소수. 자, 2분의 1, 2분의 1은 과반수입니까? 지금 딱 반반씩이야. 반반씩이야. 그럼 반수지, 서로. 과반수라는 것은 이거보다 뭐 조금이라도 더 많아야 되겠지. 그래서 공동 소유 중 공유 들어가서 판례대로 씁니다. 공동 소유 중 뭐 때문에? 공유 들어가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나오고 팔레트입니다. 과반수가 나오고 누가 나온다? 소수가 나와. 뭐 3분의 2, 3분의 1. 이때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무슨 행위를? 관리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갑은 과반수 5분의 3, 을은 5분의 2. 뭐죠? 소수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을과 뭐 없이 협의 없이 X 토지를 누구한테 임대했다? 네, 병한테 임대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임대차는 관리 행위로서 뭐하다? 적법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1. 을은 병에게 X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임대차가 뭐함으로? 무슨 행위로서? 관리 행위로서 뭐함으로? 적법합니다. 따라서 병은 뭡니까? 보호를 해줘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이 관리로서 임대차가 뭐함으로? 적법하기 때문에 을이 누구한테? 병한테 자신의 뭐 없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임대차 하더라도 이 을은 병한테 뭐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 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2번 질문.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한테 뭐 했을 때? 임대했을 때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을 을에게 부당 이득으로 뭐 할 필요가 없다? 반환할 의무가 없다. 즉 무슨 얘기죠? 을이 자신의 뭐만큼? 네? 지분만큼 뭐 달라? 차임. 자,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이 사람한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때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 관리에 연결된 병한테는 절대 접근 금지. 무슨 금지요? 접근 금지입니다. 소수가 과반수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이쪽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이때 보증금을 가지고 보증금 가지고 나 뭐만큼? 내 뭐만큼? 지분만큼. 자,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보증금은 부당 이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건 그대로 돌려줄 금액이지. 부당 이득이 아니죠? 그러면 어른 갑한테 뭐 가지고? 차임. 뭐 가지고? 차임 가지고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뭐 할 수 있다는 거?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2번 지문 1번, 2번은 뭐예요? 그러니까 네? 3번 보세요. 1번, 2번은 뭡니까 지금? 노타치란 얘기예요. 접근 금지란 얘기죠. 세 번째, 을이 갑 협의 없이 X돌 병한테 임대했습니다. 자, 갑은 누구한테? 네? 병한테 X돌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을이 누구 없이요? 을. 소수가 누구 협의 없이? 각과 협의 없이 뭐 했어요 지금? X를 누구한테? 병한테 뭐 했습니까? 임대했죠. 그러면 을이 누구죠 지금? 소수 지분권자죠. 자, 그럼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수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질문, 을은 누구의 관계없이? 갑과의 협의 없이 X 면적의 몇 분의 몇? 5분의 특정 부분을 배타 수용할 수 있다? 4번 틀렸네. 소수 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특정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반수 지분권자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행위 때문에? 관련 행위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소수 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사용할 수 있는데? 과반수. 정답 몇 번이다? 4번. 다섯 번째, 갑이 X 토지를 전부를 을 뭐 없이 동의 없이 매도해서 매수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는 뭐하다? 유효합니다. 몽땅 팔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지분만큼 뭐 한 거예요?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몇 번이다? 4번. 그래서 1번, 2번은 갑이 과반수가 토지를 뭐 한 경우? 임대했을 때 소수는 가서 뭐 한다? 접근 금지예요. 또 세 번째는 소수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게 되면 관리행위로 적법하지가 않죠. 그러면 갑은 가서 토지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소수는 자신의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배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는 할 수 있는데? 과반수는 할 수 있습니다. 34번 잘 분석해 두세요. 과반수하고 뭐다? 소수. 35번 틀린 지문은 3번의 논리 모순.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뭐하고 있습니까? 침해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 승권 효력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칠 이유가 없다는 것. 왜요? 본질적 부분을 뭐 했다고 했어요? 침해했기 때문에 30번에 3번은 논리 모순. 다음 우측 갑니다. 36번. 갑과 을은 X토지를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자, 그 1번 봅시다.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뭐 했습니까?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을 있죠. 자, 공인물 보존 행위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남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없습니다. 그 밑에 출제 논점 제목을 색깔칠하세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해당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남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가겠습니다. 몇 번이요? 37번. 자, X토지를 값이 몇 분의 몇? 3분의 2. 과반수 을이 3을 등기해서 공유하면서 관리 방법에서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틀린 지문. 자, 병2. 갑으로부터. 갑이 누구예요? 과반수 소수 과반수로부터 X토지 특정 부분 사용 수입을 뭐 했다? 허락받아서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을 소수죠. 병을 상대로 토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아까 했죠. 무슨 금지? 접근 금지 다 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편 넘기시고요. 38번. 갑과 을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뭘까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게 약간 다른데 토지가 있을 때 그냥 사가지고 반반씩 투자해가지고 그냥 2분의 1씩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토지를 살 때 둘이 만나가지고 자를 가지고 줄 거버려. 딱 해놓고서 이거 누구 거? 이거 누구 거? 갑 내 거. 이건 네 거다. 혹시 이렇게 이미 특정시키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가서 뭐 하면 돼? 가서 뭐 하면 돼? 이거 뭐 해서? 분할. 이것도 뭐야? 분할. 해서 각자 뭐 만들어서? 등기해서 서로 뭐 하면 돼? 헤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뭐 하지 못하고 이 분할 등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등기부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은 거야? 등기부에다가 갑 2분의 1 지분 을 2분의 1 지분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쪽은 뭐가 돼 있어? 이쪽은 이미 작게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여기는 여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은 우리가 말하는 공유는 이걸 그런 거거든. 이건 나중에 뭐가 들어갈까? 나중에 이쪽은 분할 청구해서 나중에 뭐가 된다? 분할이 돼야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는 절대 이 말씀 안 되지. 분할 청구란 말씀은 안 되지. 이미 뭐 있기 때문에 다 짧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 명칭이 구분 소유적 뭐다? 공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짧게 정해져 있는 거 안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각각 소유권이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일반 공유야. 안에서는 각각 자기들 소유권 결정되어 있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공유일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럼 거기 1번 질문 뭐라고 됐습니까? 갑과 을은 자신의 무슨 부분? 특정 부분에 각각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거니까. 두 번째, 갑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을에 뭐가 있으면?
을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럼 갑은 뭐 여기서? 대내적으로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배제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법이야. 대내적과 뭐예요? 대외적. 대내적은 각각 소유권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을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병이 누구야? 제3자지. 그죠? 제3자는 대외적이죠.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무슨 행위로서?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침해하게 되면, 네? 병이 침해하게 되면, 누가 침해하게 되면, 침해했잖아요, 지금. 을 건가? 여기 아니네? 누구 거? 을 거. 그러니까 병이 여기 가서 뭐 했으면, 침해했으면, 대외적으로는 뭐야? 대외적으로는 일반 공유 아니에요. 그 갑은 무슨 행위로서? 보존 행위로서 병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할 수 뭐야? 있다. 그 얘기예요. 3번 질문이 틀렸다. 자, 네 번째 질문 보세요. 정의 경매를 통해서 누구의 지분을 취득했어요? 을의 지분을 뭐 했어요? 취득했습니다. 그죠? 갑정 사이의 구분수적 공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대외적 관계에서는 뭐예요? 일반 공유죠. 자기들끼리는 무슨 공유지만, 구분수 공유지만, 대외적 봤을 때는 뭐예요? 일반 공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구분수적 공유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누구는? 정은. 갑은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 누구 거다? 내 거다. 이건 을 거니까 너 가져가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부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지분을 취득했으니까 뭐로 얘기하지 말아라. 구분수적 공유가 아니고 뭐다? 일반적 공유니까 다시 공유물 다시 분할하자. 이거 역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뭐지만 각각 소유권 가지고 놀면 되는 거야. 근데 대외적으로는 뭐다? 일반 공유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대내적이고 3번, 4번은 뭐예요 지금? 일반 대외적이라는 얘기예요. 대내적과 뭐다? 대외적. 다섯 번째,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에서 Y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해서, 그죠? 을이 뭘 통해서? 강제 경매 통해서 갑의 지분을 뭐 하더라도, 취득하더라도, 갑은 Y 건물은 무슨 법상? 관습법상 무슨 상권?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같았죠? 갑과 갑과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을이 이 지분을 뭐라도 취득하더라도 갑은 뭘 인정받는다? 관습법상 무슨 상권? 법정지상권. 잘 안 내는 문제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예요. 대내적은 각각 소유권이 결정돼 있고 대외적일 때 뭐다? 일반 공유라는 것. 다음 39번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은 1번. 합유 재산에 관해서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 쓰는 유효한 등기다. 판례는 유효한 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원 뭐가 없었다면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보존 등기한 것은 원인 무효보다 등기다. 그게 판례 제도예요. 그래서 1번 질문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9번에서는 거기 3번 조심하세요. 합유자 중 일부가 뭐였을 때? 사망했을 때 특약이 없는 한 합의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 합의로 귀속된다. 그러니까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는 거? 상속이 안 됩니다. 단 상속인들은 지분 계산 청구할 뿐입니다. 공유 지분은 상속돼요? 상속 안 돼요? 자, 공유는 무슨 목적이 없고
무슨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업 목적이 없어요, 공유는. 근데 어디는? 합의는 무슨 목적이 있어요? 사업 목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는 지분이 뭐가 돼도 좋다는 거예요. 지분이 뭐가 돼도 관계가 없어. 근데 어디는? 합의는 지분이 상속된다, 안 된다? 상속되면 안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분을 뭐로 환산해서 돈으로 뭐 해서 환산해서 뭐 할 수 있다. 계산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합의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들어봅시다.